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김시천 교수님과 이한우 교장님, 한명희 교수님, 그리고 김기현 교수님까지 저희가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네 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같이 인사를 못 드렸는데 따로 일어나진 않겠습니다. 원래는 한 40분, 50분 정도가 예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일정이 지연된 관계로 시간을 급속하게 축약을 해서 25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사실 필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숭실대학교 교양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세 분 강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처음 이한우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일단은 좀 얄미웠어요. 왜냐, 이분이 영문학 하신 분이고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고전 강의를 하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짧게 하고도 저렇게 잘하면 이 밥그릇이 좀 위험해지지 않나 싶었었고, 그 두 번째로 이제 한명기 교수님, 똑같이 인문학을 하지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역사학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묘한 경쟁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날아다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히 이제 중간에 강연을 들으면서 최종병기 활 장면을 떠올리면서 강연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일이 그 위험에 처한 여동생을 구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대사를 할 줄 알았는데 대본을 읽으시듯이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역사학자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김기현 교수님, 뭐라 그럴까요? 이 뒤에 화면 한 번도 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철학 교수들의 강의를 녹취해서 풀면 책에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전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충분히 강연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 분 연사이신 선생님들께 이 한마디씩,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 특히 이제 좀 참고하신다면, 영문학 하셨는데 한문을 이렇게 잘하신다, 그런데도 이 논어를 통해서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하는 강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오래된 2000년 전의 고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든 아니든 이 청년 세대에게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개인적인 말씀들을 한 말씀씩 일단 듣고 그 다음 순서를 바꿔서 이제 청중석의 질문을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이한우 교장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다가 동양 고전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읽은 책들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게 번역된 책만 읽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고, 그래서 언론사 나오면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한문 공부도 했고, 또 이 한문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깊잖아요. 문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최대한 번역을 많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러지만 사실은 핵심은 저는 이제 번역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된 책만 읽어서도 충분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교양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연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총명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총명은 뭐냐면 그 강남에서 파는 그 한약 총명탕이 아니고 리더가 갖춰야 되는 일을 볼 때 하고 들을 때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총이에요. 총이 뭐냐면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거. 이게 리더의 총입니다. 총.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고전으로 가서 보면 한서나 사마천 사기에 보면 거기에 풀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그 사마천 사기 번역 보면 주가 없어요. 역주라고 있는데 역주 말고 원주가 있어요. 당나라 때 대가 3명이 붙여놓은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살아있는 텍스트고 지금 읽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거지만 그걸 싹 빼버리니까 지금 사마천 사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 책 정도로 읽히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마천이 쓸 때도 다 군신관계에서 특히 임금들한테 좋은 임금이 되는 거를 고민하면서 쓴 책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냥 뭐 한가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사마천 사기를 다시 번역하는 이유가 그 주를 지금 다 번역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삼가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한 6년 걸렸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번역된 것만 가지고도 이 원문 읽는 거 못지않는 그런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스스로 알아서 규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한상기 교수님은 강연을 그 마지막에 그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포럼에 가면 뭔가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오셨을 텐데 사실 이 역사 연구자인 제가 거기에 합당한 인사이트를 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사학과 지나갈 때부터 그랬고 지금 AI 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절에는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배관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큰데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 겸 제 PR 비슷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갖는 거의 유일한 장점은 이런 거죠. 어렵다 하는 세대에게 나는 너희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상희 교수님이 이렇게 유머까지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현 교수님 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당부 이야기를 부탁을 받으면 항상 좀 아이러니컬하게 느끼는 게 당부하는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은 안 오고 안 해도 될 사람들은 보통 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새 그냥 현재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시점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방향성을 찾으려면은 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역사를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과거에 사실 역사를 굉장히 안 읽었던 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글 읽기를 비교적 근래에 와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미래와 과거의 교점에 서서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 그 미래 지도자들이 그 과거에 뭘 우리가 얻고 있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은 저는 미래가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교점에 서서 과거의 역사책을 많이 보시기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저처럼 강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태도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단 1초도 안 졸았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 진행을 하는데 그 한번 마이크가 가면은 이분들이 안 넣으시는 게 보통 흔한 일인데 알아서 이렇게 탁탁 절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서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저쪽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앞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문도 명쾌하게 짧게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만 대안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설동준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의 시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규범도 사실 인간다움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규범 혹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으로서의 어떤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어떤 새로운 공적 규범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이미 그런 사회적 규범들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변화 때문에 인간이 개체화되거나 고립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규범과 접속하게 되는 개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접속의 가능성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존엄성과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 그 규범과 개인이 연결되어야지 개인이 인간다움이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실제로는 사회적 규범과 접속 지점들이 계속 차단되거나 개별화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적 규범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은 그럼 그 규범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자기의 인간다움을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규범의 본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동반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시대에서든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의존하게 될 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속감 또는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로 개별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과연 자기가 속하는 연대감, 모든 연대감이나 소속감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랜 역사 속의 DNA하고 그거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희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규범이나 제도, 저는 사실 규범이란 말보다 이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어떤 공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떤 내규라든가 문화 전통까지도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이들의 공론화 과정 그런 것들 그걸 위해서는 개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통한 공공의식의 확대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스티튜션에 대한 존엄, 그건 공적인 공론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를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정파적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준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들은 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 역시 결국은 우리들의 담론과 공공의 대화에서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결별할 그런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억 년에 걸친 DNA하고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이럴 때는 그 약간 재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김기현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나머지 두 분께도 한 번씩은 또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다음에 한상기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 먼저 손 들어 주시면 네. 저쪽 그 안경 쓴 여자분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한림대에서 사학 전공하고 정치행정을 같이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오늘 오늘 강의해 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 사료라던가 그 논문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걸 첫 번째로 일단 질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너무 그 사학과학생다운 질문이어가지고 그 여기 딴 청중분들은 조금 뜨악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글쎄 뭐 요새 워낙 인터넷상에 검색 기능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 허박이라는 인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알고 싶으시면 허박을 치면 꽤 많은 자료가 뜹니다. 뭐 승정원 일기라고 굉장히 그 방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나 사족을 덧붙이면 오히려 이 기록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60년대 일본 사람이 이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참고가 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사료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아까 오늘 여기 출연하신 연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사료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독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이 저절로 그 능력이 저는 함양되어서 이 사학도의 특성과 그 일반적인 성향이 맞물려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앞에서도 한번 질문했던 분이라는 거를 깜빡하고 그 앞쪽에 손을 들었던 분이 계신데, 예, 그 비사학과 출신이시기를 바라면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이동현입니다. 제가 그 폴라니가 쓴 거대한 전환을 읽으면 거기에 보면 티토왕조 시대나 이런 스피너랜드법 이런 것들을 말하며 그런 변화의 방향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이 강의를 듣고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은 영국이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균형과 속도를 이런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에는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런 그 당시 영국처럼 선진국 완전히 강대국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와 이런 안정성 이 둘 중에 안정성을 추구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아예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그게 또 전체적으로는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조화점,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신 거죠? 다 그냥 전체적인 내가 이거 세 분 강연 다 듣고.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다 지금 이하늘 교장 선생님께 떠넘기시는 분위기인데, 예, 그 지혜로운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물어보시지. 저게 질문이 딱 그대로 저 과유불급의 문제죠. 속도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과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느리면 이제 이게 불급이 되는 건데, 항상 그 문제가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우리 뭐 학교에서도 관심을 안 갖지만 그 1세대 창업자 세대를 지금 좀 스타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이 사마천 번역 끝나면 그걸 책으로 좀 낼까 하는데, 뭐 이병철 회장뿐만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 뭐 그다음 저 LG 구인회 회장, 또 효성 조홍재 회장, 우리 잘 몰랐던 분들인데 책들이 다 이제 구하니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이제 저런 질문이 바로 그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대 그런 큰 기업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이제 상당히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 보면 미래를 미리 읽더라고요. 미래를 미리 읽는 이거. 그다음에 공통점이 재밌는 게, 이분들 공통점이 다 뭐냐면 수에 밝아요. 수에. 다른 공부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학력이 뛰어나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이런 정도가 없습니다. 뭐 저 이병철 회장만 해도 뭐 와세다대 중퇴 정도, 그때는 물론 이제 굉장한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이 아주 공통점이 뭐냐면 이 숫자로 세상을 파악하는 거, 미래를 읽어내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본인들 스스로가 이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못 미치지도 않는 이 지점을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또 하나, 다 서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전통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 기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힘들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고전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사필 규정, 과유불급 이런 몇 가지가 다 그 본인들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했다고 그 기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한 30여 종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공통적인 걸 추출해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20년대, 30년대 태어나가지고 10년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사실은 1등 공신이죠. 사실은 뭐 마르크스가 뭐 그동안 학자들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는데 우리는 비판을 하겠다 이랬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아까 말한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도 저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회를 보는 게 이렇게 편한 경우도 대단히 드물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리를 할 텐데, 오늘 사실 저도 이 진행을 하러 왔지만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뭐 김기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상희 교수님도 역사 그 마치 특히 강연을 들을 때는 대단히 건조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화 그 최종병기 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분 그 연사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휴메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게 비록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편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휴먼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휴먼 영국 출신이죠. 로마에서 영국인을 만나게 되면 친구가 되고,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유럽인을 만나면 친구가 되고, 달나라에 여행을 가서 만난 인간은 모두 다 친구가 된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지역과 국가 혹은 전체 인류,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동물 세계까지 아우르는 그런 공감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그리고 여기 선생님께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